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자, 오늘 날씨가 추웠다가 오늘은 조금 그래도 괜찮네요. 그렇죠? 이 정도 추위면 견딜만 한데. 자, 오늘은 이제 민법 총칙 마무리 짓는 시간입니다. 기초이론 3주차이고 오늘 어디 하는지 한번 볼게요. 10페이지. 지금 우리 뭘 공부하고 있는 중이냐면 법률행위, 계속해서 법률행위 공부하고 있죠. 계약 같은 거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할 내용이 지금까지 계속했던 건 뭐냐면은 계약을 했는데 법률행위를 했는데 법률행위가 정상적으로 효력이 생기기 위해서, 즉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 법률행위가 갖춰야 될 요건을 쭉 배우셨어. 성립 요건, 효력 요건 나누어 가지고 일단 성립부터 해야 되는데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은 여기는 없지만은 당사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법률행위 하는 목적은 바로 이거지. 권리 변동. 요게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목적을 탁 내뱉는 뭐가 의사 표시.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를 통해서 법률행위가 성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효력이 생기려면은 당사자는 세 가지 능력 한번 말해 보시죠.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목적은 네 가지 요건 한번 말해 보시죠.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의사 표시는 두 가지 요건 말해 보세요.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사기나 강박을 당한 하자가 없어야 된다. 그것 쭉 배우신 거라고 지금까지. 그거를 싹 다 갖추면 이렇게 안 되지. 무효나 취소가 안 되고 유효가 되고 법률행위가. 근데 그 중에 효력 요건 중에 일부를 뭘 못 갖추게 되면 법률행위가 성립해도 무효이거나 혹은 취소할 수 있게 되거나. 그래서 어떨 때 무효가 되고 어떨 때 취소할 수 있는지를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되는데, 취소 사유로 외우는 게 속편하다. 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제착하. 당사자가 제한 능력자였을 때,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데 표의자가 몰랐을 때, 착오에 빠졌을 때, 그다음에 사기나 강박을 당했을 때, 그 세 가지가 취소 사유고 나머지는 무효 사유다. 여기까지 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은 오늘은 다시 법률행위를 하는데 법률행위의 대리를 할 거야. 법률행위는 그냥 편하게 계약으로 읽는다면 계약을 대리하는 것, 대리 대신해서 처리한다 이거죠. 이제 갑이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을 갑이 안 하고 을이 대신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을이 대신해 주고 그다음에 그 효과, 권리와 의무는 갑에게 생기고, 그것을 법률행위의 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상 세 문제 나옵니다. 세 문제. 사실 여기 산이 4개 있잖아요. 총칙, 물권, 계약, 특별법 4개의 산이 있는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제일 어려워하는 산이 첫 번째 산이에요. 총칙. 총칙은 뭔가 구체적인 얘기보다는 어떤 원리들을 추출해서 하다 보니까 관념적이거든요. 딱 와닿는 얘기가 좀 없고, 그 중에서도 대리를 가장 어려워하세요. 그러니까 전체 민법 전체에서 가장 어렵다고 보통 사람들이 말을 하는 부분이 대리예요. 예. 근데 막상 배워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지. 너무 어렵게 공부하니까 어려운 거고, 쉽게 접근하면 별거 아니에요. 그거 오늘 하고, 그 다음에 무효 취소는 지난주에 했고, 그래서 건너뛰고, 자, 법률행위를 하면서 계약을 하면서 조건을 달아서 계약할 수 있거든요. 뭘 붙이면 부착했다고 부자를 붙여서 조건부 계약, 이렇게 기한 달면 기한부 계약, 통상 한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할 건데 오늘 학원 사정상 약간 수업을 일찍 끝내야 돼요. 제가 보통 2시 넘겨서 끝내잖아요. 2시 한 20분 이렇게 보통 끝나거든요. 근데 오늘은 늦게 끝내도 1시 40분에는 끝내야 될 것 같아요. 1시 반 정도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오늘 혹시 하다가 혹시 진도가 조금 안 되면은 다음 주로 넘겨서 할 거예요. 근데 뭐 그냥 좀 스피드 있게 한번 해보긴 할 건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대리가 어딘지 한번 찾아보세요. 몇 페이지죠? 쭉 가보면 되는데 35페이지예요. 35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있네. 법률행위 대리 이렇게 돼 있어요. 제4장 법률행위의 대리. 자, 법률행위 대리 보시니까 총설해서 시작하는, 총설은 항상 도입부죠. 도입부가 시작되는데 법률행위 대리가 뭔지 의의가 쭉 나와요. 그 전에 일단 어렵다 그랬잖아요. 이게 어려우니까 쉽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목부터 좀 쉽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읽느냐. 법률행위 대리 이렇게 읽으면 뭐 느낌 없어요. 법률행위는 뭐라고 읽으면 되죠? 계약 이렇게 읽으면 되고, 대리는 그냥 편하게 대신한다 이렇게 하면, 계약을 대신하는 제도를 배워요. 대신하는 제도. 계약을 대신하죠. 이 그림을 먼저 한번 볼게요. 그림에서 상황을 좀 이해해 볼게요. 계약을 대신해 주는 사람을 대리인이라고 해요.
근데 대신해 주려면 아무나 막 대신해 줄 수는 없거든요. 대신해서 계약을 할 자격이 있어야 돼. 권한이 있어야 돼. 그거를 대리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대리인이 계약을 해요. 상대방하고 만나가지고 계약을 하면 대신해서 법률행위를 한 거거든요. 대리해서 한 법률행위 줄여서 네 글자로 뭐라 한다고요? 대리행위라고 그러지. 요 매매계약이 대리행위야. 그러면 이제 그 효과가 계약을 했으면 효과가 생기지. 효과라고 하는 건 다름 아닌 권리와 의무. 그게 보통 계약을 의리하면 을에게 권리가 생기고 을에게 의무가 생기는 게 일반적인데 대리를 하게 되면 그렇게 안 돼요. 얘가 계약은 하고요. 계약은 제가 하고요. 권리와 의무는 얘한테 생겨요. 이 사람을 본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등장인물은 무조건 최소한 3명. 원래 계약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구죠? 본인. 대신해 준 사람, 대리인. 그랑 계약하는 상대방. 그래서 계약은 누구하고 누가 만나서 하고 대리인과 상대방이 만나서 계약을 했어. 근데 그 효과는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생길까? 본인하고 상대방 사이에 생기는 거죠. 요걸 대리의 이 세 사람의 관계를 삼면 관계라고 하죠. 삼각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요 사연부터 먼저 한번 스토리텔링을 좀 해보겠습니다. 요 누구냐면 우리 수진이, 우리 그림이법의 여자 주인공입니다. 우리 책 보시면 책 제일 앞에 표지 안에 속지 나오잖아요. 속지 한 장만 넘기면 책을 펴내며 다음에 두 번째 딱 보시면 등장인물 소개가 나오거든요. 한번 보셨나 등장인물 소개? 거기 보시면 수진이 나오죠. 수진이 그림이법의 여자 주인공입니다. 최근에 중개자 시험에 합격했거든. 지난주 수요일에 합격했거든. 30위에 따끈따끈 지금 합격했어요. 주로 삼촌 대리인으로 활약합니다. 지금부터요. 활약을 하고 예쁜 편이긴 한데 약간 똘끼가 있고요. 4차원 캐릭터입니다. 그런 짓도 좀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얘들하고 얘 사이에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삼촌하고 조카예요. 근데 삼촌이 여기 부산 사람, 다 부산에 살고 있는 부산 사람들인데 갑자기 회사가 서울로 발령을 냈네. 그래서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서울에서 임시 거처를 마련해서 회사를 일단 다니고 있는데 상황을 돌아가는 걸 보니까 부산에 내려갈 일이 없을 것 같아. 아예 서울에 정착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부산에 살고 있던 집을 처분하고 애들도 다 전학시키고 다 서울로 옮기기로 했어요. 집을. 그리고 부산 살고 있는 집이거든요. 이거 처분해야 돼. 이제 팔아야 돼. 근데 자기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서울에서 부산에서 누가 집 구경 왔다고 그때마다 뭐 총알 같이 내려가서 집을 보여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걸 팔아야 되는데 근데 나는 서울에 있으니까 바쁘고 그래서 누구한테 부탁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떠오른 인물 여기 수진이에요. 수진이가 이번에 붙었다는 건 소식은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딱 겁니다. 삼촌이. 그래서 전화를 걸어 일단 축하부터 해야지. 어려운 시험 붙었으니까. 수진아 나 소식 들었다. 너 중개사 시험 붙었다며. 그거 우리 직장 동료들도 막 치고 오르던데 그거 되게 어렵다 그러던데 그거 붙었다며 너 대단하다 뭐 해가지고 막 이제 축하한다 그러고 뭐 어떻게 공부했냐 뭐 삼촌도 좀 관심 있는데 막 그래 어떻게 얼마나 공부했냐 그러니까 한 1년 했어요 그러는 거야. 어디서 공부했냐 그러니까 뭐 메가랜드에서 했다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축하를 하고 삼촌이 전화를 건 용건은 여차저차해서 이 집을 좀 팔아야 되는데 야 네가 그 부동산 중개사 시험이니까 너 이런 거 잘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삼촌 집 좀 잘 팔아줘. 팔아주면 삼촌이 좋은 가방 하나 사줄게. 샤넬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샤넬? 오케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서 팔아주기로 하고 이제 계약을 맺고 합의가 된 거거든. 이거 계약이에요. 계약. 이거 나중에 보시는데 위임 계약이에요. 일 맡기는 계약. 그러니까 위임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바로 대리인이 되는 건 아니고 한 번은 내려갔지. 내려가서 이제 토요일 날 한번 주말에 내려가서 수진이 만나가지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수진이하고 삼촌 손 나오는데 다음 페이지 여기 있네. 여기 이렇게 요걸 위임장을 써줘요. 이렇게 아래쪽에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느냐. 갑은 을에게 이 건물의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수여합니다라고. 권한. 이 권한이 대리권이거든. 대리권을 수여하는 거지. 대리권을 수여한다. 말 짧게 딱 줄여가지고 수권이라고 해. 동사를 앞에 빼고 목적어를 뒤로 해서 영어 어순하고 똑같잖아. 한자가. 수권을 한 거죠. 대리권 수여를 했어요. 그래서 위임장을 탁 받은 거지.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작업을 통해서 비로소 이제 수진이는 삼촌의 대리인이 된 거죠. 그래서 삼촌 이름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어. 그 권한을 세 글자로 뭐라 한다고요? 대리권이라고 하지. 그래가지고 요걸 딱 가지고 이제 만나는 거죠. 적당한 사람을 물색하지. 호구를 물색해가지고 요거 눈에 띄었어 이 사람이. 그래서 이거 이 집 사실래요라고 청약을 하고 사겠다고 승낙을 받아서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계약. 수진이가.
그때 이제 수진이가 대리인이 대리해서 계약을 할 때 반드시 해야 될 행동 수칙, 제1 행동 수칙이 뭐냐? 계약을 할 때 그 계약의 명의를 본인의 이름으로 해야 돼. 삼촌 이름으로 해야 돼요. 자기의 이름으로 하면 안 돼요. 여기 또 하나 주의하실 게 있어요. 여기서 말하면 본인 있죠, 본인. 본인이라고 하는 저 단어는 법률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냥 법률 용어 아니고도 좀 약간 권위 의식이 있는 사람이 자기를 자기를 지칭할 때 본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죠.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예. 본인은 그렇게 하시다 돌아가셨는데, 근데 대리 관계에서는 대리인이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본인이란 말을 쓰는 건 금지입니다. 왜냐하면 법률 용어 본인하고 헷갈려 버리니까. 그러니까 대리인은 자기를 지칭할 때 본인이란 말을 쓰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되느냐? 자기라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는 자기라고 하고 얘가 본인이고, 삼촌이 본인이고 수진이는 자기인 거야. 그러니까 수진이가 계약을 할 때는 누구의 이름으로 계약을 해야 되나? 누구 명의로? 본인의 이름으로 아니면 자기 이름으로? 본인 이름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법을 안 배운 사람이 이 말 들으면 말 이상하게 느끼죠. 대리인은 계약을 할 때 자기의 이름으로 하면 안 되고 본인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들으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자기 이름으로 하지 말고 본인 이름으로 해야 된다고 들리는데, 본인은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 명의로 했잖아요. 매도인을 삼촌 이름을 적어놨잖아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 사고가 안 터진 거지. 이걸 뭐라고 하느냐? 현명이라고 해요. 현명, 이름명, 나타낼 현. 이름을 나타내서 하라는 거죠. 누구 이름을? 자기 이름을, 아니 본인 이름을 본인 이름으로 하는 것을 현명이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계약을 딱 체결하잖아요. 이렇게 한 계약을 뭐라고 한다고? 대신해서 한 법률행위? 대리행위라고 하죠. 뭐 행위를 했으니까 효과가 생기겠지. 근데 그 효과가 수진이가 계약을 했지만 수진이에게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니야. 효과라 하면 권리와 의무인데 명의자인 본인에게 바로 효과가 생겨버려요. 이렇게. 권리 의무는 내가 가진다고 하죠. 계약이 딱 체결되면 권리가 뭔데? 매도인의 권리는 매매대금 받을 권리, 매도인의 의무는 뭐예요?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 그게 바로 삼촌에게 생겨버려요. 이게 대리 구조예요. 계약은 내가 하고요, 효과는 내가 가져가고. 어렵지 않죠. 요런 게 대리입니다. 요러놓고 한번 위에를 읽어보시면 좀 이해가 될 건데, 그걸 대리 효과라고 해요. 대리권을 가진 자가 대리 행위를 하게 되면 대리 효과가 본인에게 발생한다. 그래서 대리란 타인이 그걸 대신해주는 타인은 뭐라 그런다고? 대리인.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본인 이름으로 하는 걸 뭐라 한다고? 두 글자로? 현명. 의사표시를 하고 의사표시를 받고 해야지, 계약을 하려면. 계약은 두 개의 의사표시 합치로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법률 효과를, 권리와 의무를 다이렉트로 직접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 그러니까 일단 수진이가 권리와 의무를 가졌다가 삼촌에게 건네주는 거 아닙니다. 계약을 하면 다이렉트로 직접 바로 본인에게 효과가 생긴다. 이런 게 대리고, 뭐 이런 것도만 대리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요 계약했어요. 요 계약하고 나중에 또 삼촌이 또 부탁을 한 건 더 하네. 수진아, 근데 사실 삼촌도 그 중개사 시험 관심이 있었는데 나도 공부 좀 하고 싶은데, 근데 삼촌 회사 근처에 학원들 되게 많더라. 엄청 많던데 뭐가 좋은지 모르겠던데, 뭐 무슨 해커스도 있고 뭐 에듀윌도 있고 메가랜드도 있고 방문각 걔는 중국집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뭐 근데 막 되게 많아가지고 무슨 랜드프로도 있고 나 그래가지고 뭐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너는 공부했으니까 어떤 강사가 어디가 좋은지 알 거 아니야. 그래서 한번 서울 올라와가지고 학원들 쭉 한번 상담해보고 삼촌이 다닐 만한 제일 좋은 학원 하나 좀 찍어줘. 또 부탁을 하는 거야. 그것도 대리권 수여예요. 그러면은 이제 수진이가 한 5개 학원들 방문을 다 해보겠지. 그래서 제일 괜찮다고 느낀 학원에 삼촌을 등록시키는 거야. 이것도 대리예요.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대리. 등록을 하는 게 바로 계약하는 거예요. 학원 등록 계약. 그때 반드시 수진이는 누구 이름으로 등록해야 돼? 삼촌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삼촌 이름으로 등록하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현명. 그럼 등록은, 결정은 다 누가 해요? 결정 어디 다닐지 결정은요. 대리인. 수진이가 해도 강의를 들을 권리, 강의료를 납부할 의무, 권리와 의무는 삼촌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수진이 잘해야 돼. 등록 삼촌 이름으로 해야 돼. 잘못했다가 자기 이름 써놓잖아요. 그럼 또 다녀야 돼, 학원. 1년 동안 붙었는데 이상한 사고가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게 대리입니다. 됐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볼게요. 대리의 종류로 가보겠습니다. 대리 종류. 대리의 종류에는 제목들만 읽어볼까? 임의대리, 법정대리, 능동대리, 수동대리, 유권대리, 무권대리, 이런 거죠. 기본 개념들이죠. 그냥 2는 4, 2, 3은 6. 완전 구구단이에요. 예, 개념들인데, 먼저 임의대리, 법정대리는 어떻게 구별한 거냐면 대리권이 발생한 원인이 달라요. 원인.
여러분들 수진이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삼촌 대리인으로 이 세상에 온 거 아니잖아요. 대리권이 생겼잖아.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렇죠? 그 생긴 원인이 이쪽 대리하고 이쪽 대리가 달라요. 임의 대리는 뭐냐면은 임의 대리는 본인 뭔지 아시겠죠, 저 사람?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대리권이 생긴 거야. 본인이 원해서 대리권이 생긴 거고, 요거는 본인의 의사하고 관계없이 대리권이 생겼을 때는 법정 대리라고 얘기를 해요. 임의 대리, 법정 대리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런 구조는 이 파란색, 여기 빨간색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 민법의 기본 틀인데 이게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이런 게 13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13페이지. 여러분 가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간파를 하셔야 돼. 민법의 비밀 같지도 않은 비밀인데 원리를 빨리 깨쳐야 돼. 하여튼 민법 세계에서 뭔가 권리가 생겼다, 사라졌다, 뭐 변했다, 뭔가 결과가 생겼으면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없어요? 원인을 뭐라 그래? 법률, 요건. 근데 원인은 두 종밖에 없잖아. 아무리 원인이 많아도 종류는 두 종밖에 없어. 하나가 뭐죠? 법률행위. 또 하나가 법률규정. 법률행위하고 법률규정의 차이는 바로 이거 아닙니까? 네 글자 뭐예요? 의사표시. 누군가가 그 권리 변동을 원해서 의사를 표시해서 그 사람의 의사에 따라서 권리가 생길 때가 있고, 아무도 의사 표시한 적 없는데 무엇에 의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권리 변동이 일어날 때가 있다니까요. 대리권도 이 틀을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대리권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에요. 이게 권자로 끝나 있지만 권리가 아니고 권한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권리하고 권한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지만 지금 대충 비슷하게 놓고, 대리권이 발생했으면 반드시 원인이 있어. 원인은 본인이 원해서 본인이 의사 표시를 해서 대리권이 생기는 경우, 본인의 의사에 기해서 생기는 경우가 있고, 본인이 그런 의사 표시 한 적이 없는데 무엇에 의해서? 법률의 규정에서 본인 의사하고 아무 상관없이 대리권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 이쪽으로 생긴 대리권을 무슨 대리권이라 한다? 임의 대리권, 임의, 뜻, 의사에 따라서 생긴 대리권. 이쪽으로 생긴 대리권은 법률의 규정을 줄이면 두 글자를 따면 뭐예요, 여러분들? 법정이잖아. 법정 대리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임의 대리권 같은 경우, 수진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발생했어요. 의사하고 상관없이 발생했어요. 본인 삼촌의 의사에 따라 발생한 거잖아. 삼촌이 줬잖아, 대리권을. 그러니까 수진이 대리권은 임의 대리권이에요, 법정 대리권이에요? 임의 대리권. 그러니까 임의 대리권을 발생시키는 것은 뭐라는 거죠, 여기? 법률 행위. 삼촌이 법률행위를 한 거예요. 그 법률행위 이름이 수권행위예요, 수권행위. 그래 놓고 35페이지로 다시 건백. 그런 원리예요. 보세요. 그래서 임의 대리권은 저기 뭐라고 돼 있나요? 화살표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수권행위. 수권행위가 뭔데? 수권행위의 뜻이 뭐 좀 느려서 표현해 보면, 수권이 뭐죠? 대리권을 수여했다.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를 뭐라 한다? 수권행위. 저거는 의사표시죠. 본인의 의사표시죠. 아까 위임장 써주고 한 거 그거요. 거기에서 대리권이 생겼으면 임의 대리권, 수진이 같은 경우는 임의 대리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이쪽을 보시면은 얘 꼬마예요. 6살짜리 꼬마 공룡 가지고 놀고 있네. 6살짜리 꼬마가 계약을 스스로 하면은 집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어 없어요? 꼬마도 사람이니까. 이 건물 주인일 수 있나? 있지. 17페이지 그런 거 나오는데, 사람의 능력, 권리 능력이 있나요, 없나요? 얘한테 권리 능력요. 있습니다. 살아 있으면 다 권리 능력 있죠. 의사 능력은요? 의사 능력은 없다고 봐야죠. 너무 어리죠, 6살짜리면. 의사 능력이 없는 자가 혹시 이 집 가지고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은 무효 처리됩니다. 6살짜리는 계약해도 계약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19이 될 때까지는 뭐가 없는 거죠? 또 행위 능력도 없는 제한 능력자지. 얘가 부모님 동의 없이 17, 18이 돼도 계약을 해도 그 계약은 무효는 아니지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단독으로는 이 집을 팔 수 있는 상황 능력이 없는 거지, 사실 정상적으로. 근데 얘가 갖고 있는 집을 팔아야 될 경우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럴 때 얘는 어떻게 법률행위를 하냐는 거지. 그럴 때 법에 민법 911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친권을 행사하는 아빠 또는 엄마는 미성년자 19이 안 된 자기 자식의,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법정 대리인이 된다고 법에 나와 있어, 그냥. 그러니까 엄마가 대신 팔아주면 돼, 그냥 아들 이름으로, 자기 아이 이름으로. 요 대리권이 생겼거든요. 요 대리권은 여기서 말하는 아이가 본인이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생겼어요. 의사하고 무관하게 생겼어요. 의사하고 무관하게 관계없이 생겼다? 그 무슨 대리권이라 한다? 법정 대리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념은 뭐 쉽죠.
근데 이거 개념 아시면 되고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거 그렇구나. 이걸 법정대리라고 하는구나 하고 우리는 다 뭐를 공부한다? 이제 지금부터 임의대리를 공부해요. 수진이를 공부하지 애 엄마를 공부하진 않아요. 됐어요. 그렇게만 보시고 또 넘겨 보시면은 능동대리, 수동대리 얘는 뭐냐면은 의사표시 방향에 따라 분류한 거래. 저 화살표가 의사표시라 치고 자 그러면은 수진이는 삼촌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사장님 이거 사실래요? 3억에 사실래요?라고 탁 먼저 찔렀어. 의사표시를 했어. 이걸 뭐라 한다고요, 여러분들? 능동대리. 능동적이잖아요. 근데 계약이 하나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져요? 두 개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져요? 두 개. 청약을 했으면 승낙을 또 받아야지. 상대방이 사겠다 그러네. 사겠다는 말도 이 상대방이 삼촌한테 직접 할까 수진이한테 할까? 수진이가 삼촌을 대신해서 의사표시를 수령 받거든 이렇게. 이건 수동적이지. 그러니까 별것도 아니죠.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하고 있으면 무슨 대리죠, 여러분들? 능동대리. 상대방이 하는 의사표시를 받고 있으면 뭐야? 수동대리인 거야. 말하고 있으면 무슨 대리? 능동대리. 듣고 있으면 수동대리. 글 쓰고 있으면 능동대리. 읽고 있으면 수동대리인 거야. 그냥 그게 다예요. 그냥 능동대리, 수동대리. 근데 보통 계약을 하려면 능동대리권, 수동대리권 다 있어야 되겠네. 그래야지 계약을 하지. 청약도 하고 승낙도 받아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임의대리권, 대리권을 수여받았다 할 때는 능동대리권뿐만 아니라 무슨 대리권도 있다는 거죠? 수동대리권. 근데 판례는 수동대리권이란 말을 수령대리권이라고도 표현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수령한다는 거니까. 수동. 똑같은. 이것도 별거 아니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유권대리, 무권대리. 유권대리, 무권대리도 딱 느낌 오네. 있을 유, 없을 무니까. 대리권이 있는 자가 한 대리가 뭐예요? 유권, 대리. 대리권도 없는 놈이 대리인 행세를 해가지고 한 거예요. 뭐예요? 무권대리예요. 무권대리. 이쪽은 사고 친 건, 사고 난 거네, 일종의. 그러니까 이쪽이 훨씬 더 시험에 잘 나오지. 민법은 이제 이렇게 사고 터진 걸 좋아하거든, 이렇게. 정상적인 것보다는. 수진이는 삼촌 집 팔았으면 유권대리 한 거예요? 무권대리 한 거예요? 삼촌 집을 팔았으면. 유권대리. 대리권 수여받았으니까. 대리권 수여받은 대리인이 자기 권한 내에서 대리행위를 했다. 유권대리죠. 유권대리, 무권대리를 구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계약의 효과가 달라요. 유권대리는 계약이 효력이 발생해요. 삼촌에 대해서. 당연히 효력이 발생해 삼촌이 이 계약을 책임지고 이행을 해야 되지. 민법 114조. 자, 114조 조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있는데 114조. 대리의 시작 조문이 114조예요. 제1항을 보시면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그 권한이라 했어. 그 권한이 뭘까요? 세 글자로 대리권. 대리권 범위 내에서라 그랬어. 내. 외에서가 아니고 내에서 했으니까 권한 내에서 했으니까 유권대리, 무권대리? 유권대리. 혹시 권한이 있어도 권한 밖의 행위를 하면 유권대리일까, 무권대리일까? 권한 외에서 하면요, 무권대리지. 그렇죠? 네. 근데 여기는 권한 내에서 해서 유권대리.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했다네. 여기서 말하면 본인은 대리인 자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삼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계약하지만 이건 삼촌을 위한 거예요 라고 상대방이 표시했다고. 이걸 뭐라 그럴까? 두 글자로 현명이라 그런다고. 현명을 해서 한 의사표시는 직접 다이렉트로 본인에 대해서, 삼촌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짧게 한 편 해보세요. 두 글자로. 이 계약은 뭐하다? 유효다. 유효. 누구에게 유효다? 여기 보세요. 여기 누구에게? 본인에게. 누구에게 유효한 게 아니고 대리인에게 유효한 게 아닙니다. 대리 행위를 했을 때는 어딘지 모르시네. 여기 법조문입니다. 무슨 책인지 모르세요? 그냥 침착하게 잊으세요. 괜찮아요. 그냥 들으시면 돼요. 여기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보시면 돼요. 자, 다시 대리 행위를 하게 되면 그 계약이 유효인지 무효인지는 본인에게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따지는 거지, 대리인에게는 유효도 무효도 아니야. 대리인에게는 효과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모든 효과는 누구한테 생기는 거죠? 본인에게. 무효라도 본인에게 무효고 유효라도 본인에게 유효한 거야. 삼촌에게 효력이 생긴다. 뜻풀이를 해보면 권리와 의무가 누구에게 발생한다? 본인에게 발생한다. 그 소리예요. 유권대리는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정상적으로 대리권 수여받아서 계약을 하게 되면 이 매매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지금 삼촌에게 생겼잖아. 매도인의 의무가 뭔데?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 권리가 뭐야? 돈 받을 매매대금 청구할 권리. 이게 본인에게 발생한다는 거죠. 요 그림이고, 그다음 이제 무권대리로 가볼게요.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거죠. 그래서 다시 우리 쓰레기가 등장을 하셨는데,
그리고 아버지하고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들인데 우리 쓰레기 아들인데 저게 삼촌이었는데 아들이면 얘랑 얘는 사촌지간이라는 거지. 대충 우리가 추론을 해보면 그렇지 않나요? 근데 딱히 그런 건 아니에요. 사촌인데 둘이서 아마 1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진 않을걸요. 우리 쓰레기하고 수진이가 만나서 뭔가 일어나는 그 에피소드는 없습니다. 1년 동안. 하나 만들긴 해봐야 되겠는데 없습니다. 뭐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아무튼 이 아버지는 아들이 쓰레기인 걸 알거든. 자기 아들이지만. 그래서 대리권 같은 거 수여한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아들이 위임장을 위조한 거지. 위임장을 위조하고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이 집 등기소를 좀 더 훔쳐 나왔어요. 그러면은 남이 볼 때 아무 사정을 모르는 상대방이 선의의 상대방이 볼 때는 얘도 대리인처럼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이죠. 외관, 겉모습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계약을 체결해요. 아버지 집을 팔아버리죠. 아버지 이름으로. 대리권도 없으면서. 대리권이 없으면서 대리 행위를 했다? 무슨 대리라 한다고요? 무권 대리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매매 계약을 떡하니 해놓으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요 계약은 아버지에게 아버지 명의로 돼 있는데 효력이 있어야 되겠어? 없어야 되겠어? 없어야지. 아버지는 이 계약을 책임지는 게 안 지는 게 원칙이겠지. 무효라고 돼 있어. 130조에. 이게 무권 대리예요. 130조로 가볼게요. 130조. 제목이 무권 대리죠? 무권 대리. 자, 어떻게 돼 있느냐? 대리권이 없는 자, 우리 쓰레기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했어. 이때 타인은 아버지였지. 그래서 아까 그 사건에서 이때 타인이 법률관계, 사명관계에서 누구를 말하는 거죠? 본인 얘기하는 거지. 이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했어. 그러니까 현명은 했어 안 했어? 현명 자체는요. 했지. 그렇게 한 계약은 본인이 이 타인과 본인은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는. 효력이 없다. 짧게 말해보세요. 뭐라고? 무효. 누구에게 무효? 본인에게. 대리인에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논하지 않습니다.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라고. 대리 행위는 대리인에게 효력이 있다 없다를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지고 효력이 있다 없다 다 누구에게 따지는 거다? 본인에게 효력이 없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본인은 그 계약 아들이 써놓은 계약서대로 상대방에 이행할 책임이 없다. 그렇죠? 권리도 의무도 생기지 않는다. 근데 효력이 없다. 무효라고 말하면 깔끔할 건데 이상한 말을 해놨네.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추인하지 않으면 무효래. 근데 이제 법조문을 반대 해석하는 경우 있죠. 논리적으로 반대로 읽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 해석 한번 해볼까? 무권대리 계약이라도 본인이 이를 추인하면 효력이 있다 이거지. 유효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뭐 하면 본인이 추인하면. 본인이 추인한다는 게 뭐죠? 추인이 뭐야? 추후에 인정한다는 거죠. 추후에 인정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사고를 쳤다는 사실을 알고 상대방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아들한테 대리권 준 적 없고 얘놈이 자기 취미생활을 한 건데 사실. 그렇지만 내가 애비로서 어떡하겠습니까? 아들이 사고 쳐놓은 건데 책임지겠습니다. 내 소유권 넘겨드릴 테니까 잔금은 절 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 계약을 뭐 하고 있는 거죠? 추인. 그러면 효력이 생긴다는 거야. 효력이 생기긴 생기는데 133조 보세요. 제목이 뭐야? 추인의 효력. 자, 본문만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나 앞까지.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대. 그러니까 무권대리 행위를 본인이 추인하는 데는 소급표가 있다는 거죠.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를 다 뒤집어 버리는 타임머신 효과가 있다는 거죠. 소급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그림을 볼게요. 뭔 소린지 이게. 지금 10월 1일 날 요 계약을 했다 치고 아버지 위임장 위조해가지고 10월 1일 날 계약이 체결되었어도 성립했어도 요 계약은 뭐인 상태라는 거죠. 일단은 무효. 무효니까 아버지는 요 계약서대로 상대방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법적 의무가 없어. 물론 돈 받을 권리도 없지. 계약은 뭐다? 무효다. 근데 한 달쯤 있다가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내 소유권 넘겨드릴게요 라고 말했어. 뭐 한 거죠? 두 글자? 추인. 돈 주세요. 소유권 넘겨드릴 테니까. 이렇게 추인하면은 요 계약은 유효가 된다는 거죠. 며칠부터? 10월 1일부터 11월 1일부터 10월 1일로 돌아가서. 그럼 10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는 무슨 상태였어? 과거에는요. 무효. 근데 본인이 탁 추인을 건드리면 그 과거의 한 달이 싹 세상이 뒤바뀌는 거지. 뭐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유효로. 요게 소급표예요.
그러니까 그 한 달 동안의 무효는 무효 상태가 확정돼 있는 거예요, 유동적인 거예요. 유동적이라는 게 뭐예요? 변할 수 있다는 거,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변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독특하게 무슨 무효라고 한다고? 유동적 무효라고 해요. 무권대리 무효를. 본인이 주인하면 다시 살아나거든, 소급해서. 이거는 여러분들 처음 들으시니까 뭐 무효는 다 이렇게 주인 툭툭 건드리면 살아나는가 보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런 것은 정말 해외 토픽감 이상한 무효인 거야. 44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44페이지. 44페이지 가보시면은 제일 아래 여기 무효와 취소 파트인데 지난주에 우리는 절대적 무효하고 상대적 무효 1번을 봤거든요. 그 밑에 제일 밑에 보시면 무슨 무효 있나?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가 있잖아. 제일 밑에. 이건 뭐냐면은 자 이쪽 보세요. 확정적 무효가 원래 원칙이에요. 자 계약이 법률이가 성립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무효야. 처음부터 무효예요. 계속 무효야. 끝까지 지구가 끝날 때까지 세상이 끝날 때까지 무효인 거야. 절대로 유효로 다시 바뀌지 않는 거야. 저런 무효를 무슨 무효라고 한다고요? 확정적이죠. 느낌 파고죠. 확정됐다는 거지. 유효로 뒤집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백날 추인해도 살려보려고 해도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죠. 이거 한번 읽으실까? 뭐 한번 읽어보세요.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게 원래 무효의 원래 모습이야. 99.9%의 무효는 다 이거예요. 사람 같으면 무효는 죽은 거야. 죽은 사람은 살리려고 해도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그게 원래 무효의 원래 모습이라니까요. 어떤 무효들이 그러냐? 다 그렇다니까요. 그 대부분 땡땡땡 해가지고 대부분의 무효가 따로 외울 필요도 없이. 그런데 정말 이상한 무효 있습니다. 해외 토픽감 무효. 사람 죽어가지고 관에 넣고 장례식 치르고 있는데 두들기가 살아나는 거 있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이런 거. 그런 무효가 무슨 무효라는 거죠, 여러분들? 유동적 무효야. 이건 분명히 계약이 무효예요. 계약 성립하고 계약이 무효인데 본인이 살아나라고 하니까 돌아와서 벌떡 살아나 버리는 거지. 이상한 무효지, 이 무효. 이런 무효를 뭐라 한다고 여러분들?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가 딱 두 개. 우리 민법에서 여러분들 시험법에서 딱 두 개인데 그중 하나가 지금 하고 있는 뭐죠, 여러분들? 무권대리. 이거는 일반적인 현상이 아닌 거야.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무권대리 무효는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무슨 무효다? 유동적 무효다. 유동적 무효다. 됐습니다. 뭘 적으시나? 적을 게 있나 따로? 여기 적을 게 없잖아요. 잘 들으시면 되지. 딱히 적을 건 없는데. 예. 잘 들으세요. 잘 듣고 머리에 적으세요. 예.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35페이지로 갈게요. 됐어.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면은 유권대리는 본인에게 효력이 있어 없어요? 있죠. 유효. 무권대리는 효력이 없어. 무효인데 어떤 무효가 아니라 어떤 무효라고 말로 해봐요.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유동적 무효여서 본인이 뭐 하면? 추인하면 소급해서 효력이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으면 돼요. 말을 할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실제 능력이에요. 설명하고 말할 수 있는 거. 무권대리, 무동적 무효, 무권대리, 유동적 무효 막 깜지 쓰고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상황을 이해하시고 문제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문제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말이 이해되시는지 1번 문제. 자, 무권대리 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적인 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 추인을 하나 안 하나에 따라서 본인에 대한 효력 발생 여부가 결정이 된다. 딱 들어봐요. 맞아요, 틀려요? 맞지? 맞는 말 하고 있죠? 불확정적인 상태에 있는데 불확정적인 유효 상태에 있어요? 무효 상태에 있어요? 무권대리 행위는요. 불확정적인 무효 상태에 있다가 본인이 뭐 하면? 추인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고 본인이 추인을 안 할 수도 있나 없나? 안 하겠다고. 내가 뭐에 책임지냐 그거를. 난 위임장 준 적도 없고 몰라. 내 아들 잡아 넣든 말든 냅둬 그냥.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무효 확정되는 거지. O다 X다? O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갑니다. 여기까지가 총설 파트고 그 다음에 대리권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책을 한번 쭉 훑어보면 큰 목차 보면 2번이 뭐죠, 여러분들? 대리권이지. 그렇죠?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은 38페이지 3번이 뭐예요? 큰 3번. 대리 행위.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대리 행위. 그 다음에 저기 밑에는 뭐죠? 4번. 대리 효과. 다시 그 세 개 한번 외워봐요. 목차 세 개. 첫 번째 뭐죠? 대리권. 두 번째 대리 행위. 세 번째 대리 효과. 그게 대리의 삼명관계예요. 대리권을 가진 자가 대리 행위를 하게 되면 대리 효과가 발생한다. 그거 세 개예요.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뭐 나오나요? 복대리. 복대리는 이번에 스킵 넘어갑니다. 이제 수진이가 자기 쫄병을 하나 선임하는 거지. 자기 혼자 하기 벅차가지고.
대리인이 또 한 명 더 선임한 대리인을 복대리라고 해요. 복자가 어겐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6번 뭐야? 무권 대리. 무권 대리는 개념 파악하셨어. 배우셨어 지금요. 다 자세히 안 배웠지만 무권 대리는 뭐예요? 뭐가 없는 자가 뭐 했다고 말해봐요.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행위를 한 거죠. 그러면 이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있어 없어? 없지. 없지만 없는 게 확정돼 있지는 않아. 본인이 추인하면 효력이 생길 수도 있지. 뭐 그런 얘기예요.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대리권부터 시작해 볼게요. 36페이지 대리권. 자, 법서를 읽는 방법은 상위 목차를 먼저 확인하고 전체 윤곽을 보고 세부로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권을 공부할 때도 로마자 목차는 한번 확인해 볼게요. 1번 뭐죠? 대리권의 의의. 대리권이 뭐냐 이거지. 2번 뭐예요? 대리권의 발생. 어떻게 발생하느냐. 그림 나와 있네. 딱 아시겠지 여러분들. 뭐로 발생하거나 뭐로 발생하거나. 법률 행위로 발생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거나. 그 다음 세 번째 대리권의 범위. 대리권의 범위. 오른쪽에 대리권의 제한. 대리권의 제한. 제일 마지막에 대리권의 소멸. 이렇게 5개 항목을 배우는 거예요. 자, 대리권의 의의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대리권이란 뭐냐. 대리인이 본인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해요. 하는 걸 아까 뭐라 그러더라? 능동 대리. 또 받아요. 받는 걸 뭐라 그러더라? 수동 대리. 그렇게 해서 계약을 딱 체결해서 그 효과를 권리와 의무를 직접 다이렉트로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돌려버리는 그 사람의 자격. 수진이가 갖고 있는 그 권한을 뭐라 한다고? 대리권이라고 해요.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뭐다? 권한이다. 우리 권리, 권한, 권능 이런 거 다 다른 말들이거든요. 자, 어떻게 다르냐면 여러분들 한번 제 말을 들어보세요. 어느 게 더 말이 어울리나? 공무원들은 서울특별시 공무원들은 공무를 수행할 권리가 있다 아니면 권한이 있다. 어느 쪽이 더 말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감상? 권한이 있다 말이 맞아요. 권리가 있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정확하게는. 권리하고 권한은 둘 다 법적인 힘인데 어떻게 다르냐면 그 힘을 행사했을 때 그 이익과 그 효과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면 권리라 그래요. 그 다음에 내가 그 힘을 행사했을 때 나한테 효과가 돌아오는 게 아니고 제3자에게 효과가 돌아가면 권한이라고 해요. 자, 서울특별시 공무원이 공무 수행을 하면 그 효과가 자기 개인에게 돌아와요? 서울시에게 돌아가요? 서울시. 그렇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공무 수행의 권한이죠. 권리라고 하지 않고. 그럼 걔들도 공무원들도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 서울시로부터 봉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해야 돼? 권한이 있다고 해야 돼? 그때는 권리라고 말하는 거지. 그건 자기가 받는 거니까.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에요. 왜냐하면 수진이가 그 권한을 행사해서 계약을 하면 그 계약상의 모든 효과는 다 누구에게 생기죠? 수진이 자신에게? 누구에게 생겨요? 본인에게 다 돌아가니. 그러니까 대리권이라는 것은 권리가 아니에요. 그냥 자격일 뿐이야. 지위 자격일 뿐이에요. 권한일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발생으로 갑니다. 발생. 대리권의 발생 구조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발생한 대리권을 뭐라 한다고요? 임의 대리권. 본인의 의사하고 무관하게 발생한 것을 법정 대리권. 우리가 어디를 배운다고? 임의 대리를 배운다고. 대리권을 발생시켜주는 본인의 의사 표시를 그 법률 행위를 뭐라고 한다? 수권 행위라고 합니다. 수권 행위, 대리권 수여 행위. 그래서 이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은 뭐 됐고 법률 규정 이쪽은.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되고 그다음에 어른이 되어도 어른인데 애가 상황이 안 좋아. 그러면 성년 후견,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내리게 되죠, 법원이. 그렇게 되면 후견인을 한 명씩 붙이거든요. 그럼 후견하는 사람은 후견 받는 피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이 된다고 법에 다 나와 있어. 이것들은 이제 법정 대리고. 자, 임의 대리권의 발생 구조를 다시 볼게요. 임의 대리권은 어떻게 발생하느냐? 한마디로 이 네 글자로 발생하죠. 이거로 뭐죠? 수권 행위로 발생합니다. 수권 행위의 뜻은 뭐예요? 하면 말을 살짝 늘리면 돼요. 수권 행위요. 대리권 수여 행위요. 수권이라고 그러죠. 수권 행위 이렇게 이 뜻이고. 그다음 수권 행위의 성질은 이거는 계약이 아니라 단독 행위인 걸 아셔야 돼. 수권 행위는 계약이 아니라 단독 행위예요. 그러니까 수권 행위를 할 때는 본인이 일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대리인이 될 사람하고 합의로 한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 이게 조금 좀 이상한데? 단독행위라고? 아니 단독행위면 이 사람이 나는 당신의 대리인이 될 의사가 없는데 그렇게 원치 않아도 이 사람의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대리권 수여가 가능하다는 거잖아. 단독행위라면. 그렇죠? 실제로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서 바로 제 대리인을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대리권을 주면 되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치, 그렇게 안 할 뿐이죠. 그렇게 줬다가는 욕 먹을 것 같으니까 안 할 뿐이지.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감각하고 맞지 않는데 뭔가 합의가 되어야지 대리권이 수여되는 거 아닌가? 그거는 이제 뭐를 이해하시면 되냐면 대리권을 수여하기에 앞서서 이 법률을 하기에 앞서서 대리권 수여의 원인된 관계가 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계약이 따로 존재해요. 대리권 수요에 앞서서. 아까 다시 그 사건으로 돌아가 보면 삼촌이 전화 걸어가지고 갑자기 어느 날 수진이 만나가지고 유임장을 툭 던져준 게 아니잖아. 전화로 먼저 의사타진을 했지. 수진아, 삼촌 집 팔아주면 나 샤넬 하나 사줄 테니까 어떻게 팔아줄 거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팔아드릴게라고 한 거지. 요거는 일방적인 거예요? 합의인 거예요? 합의죠. 합의는 다른 말로 뭐죠, 여러분들? 계약한 거. 계약을 먼저 한 거지, 사실. 요 계약을 위임 계약이라고 해요. 위임 계약은 680조에 나와요. 어떤 계약인지 한번 가서 볼까요? 680조. 680조는 몇 페이지인지 한번 불러주시죠. 56페이지인가 기억은 좀. 여기 있네. 수업을 자꾸 하니까 페이지 수가 외우셨어요. 병이 나고 있는데. 680조. 위임의 의.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위임 계약이 시험 범위 아니에요. 아니지만 위임이란 말은 나와요. 그러니까 개념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 한번 읽으실까? 680조.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니까 한쪽은 부탁하고 한쪽은 승낙한다. 이건 단독행위다. 계약이다. 계약이죠. 위임계약. 당사 일방이 상대방에게 사무 처리를 위탁 맡겨서 부탁한다. 우리 삼촌이 수진이에게 이 집 좀 팔아줘라고 맡겨서 부탁을 하고 수진이가 팔아드릴게 오케이 하고 승낙해서 효력이 생긴 위임 계약이 체결된 거죠. 일을 맡긴 사람을 위임인, 일 맡은 사람은 맡을 숫자를 써서 수임인이라고 하죠. 위임인 계약이 된 거예요. 근데 위임 계약이 체결된 거지.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사이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위임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해서 언제나 수임인은 위임인의 대리인이 된 건 아니에요. 이건 그냥 계약이 된 거야. 지들끼리. 계약이 된 거고 그러면 이제 삼촌이 별도로 다시 이걸 하는 거지. 자, 그래? 그래서 팔아준다 그러니까 고맙네. 그러면 네가 나를 내 이름으로 계약할 어떤 권한이 필요할 거야. 라고 해서 별도로 이제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를 별도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삼촌하고 수진이 사이에서는 법률 행위가 두 건이 존재하는 거죠. 첫 번째는 뭐야? 위임 계약. 두 번째가 뭐죠? 수권 행위. 이럴 때 이 위임 계약을 수권의 원인된 법률 관계라고 불러줘요. 왜 원인이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수진이가 거절을 했다고 상상해 볼까요? 부탁을 했더니 수진이가 삼촌 근데 나 이제 시험 붙었어요. 아직 실무교육도 안 받았는데 이제 시험 붙었다고. 내가 사실 그러고 내가 1년 공부한 거 아니에요. 3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중복답안 때문에 딱점으로 붙었어요. 다 구제돼가지고. 나 아무도 몰라요. 나 겁나서 못해요. 뭐 내 이제 붙었는데 뭐 그런 걸 나한테 시키나? 하고 거절을 했어. 딴 사람 시키라고. 거절할 수도 있나 없나? 거절하면 계약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그러면 삼촌이 대리권 수여를 하나 안 하나? 안 하겠지. 얘가 승낙을 해서 계약이 되었으니까 대리권 수여를 했다고 해서 이 위임 계약이 대리권 수여의 무엇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죠? 원인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원인인 계약은 따로 존재하고 계약이 되었으니까 대리권 수여를 할 때는 또다시 합의를 보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던진다는 거죠. 일방적으로 한다는 소리입니다. 128조로 가볼 거예요. 이 표현은 128조에 나오거든요. 128조 다시 몇 페이지인가? 13페이지? 13페이지. 여기 있어요. 128조. 자, 제목은 임의대리의 종류. 자, 임의대리 뭔지 느낌 왔죠? 임의대리. 자, 보세요. 법률 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 이렇게 말했어요. 법률 행위로 수여된 대리권이라고 그랬어. 무슨 대리권? 임의대리권 아니면 법정대리권. 법률 행위로 수여되었다는 거. 응? 법정대리? 자, 법자가 달려있다고 법정대리라고 그러면 안 되지. 생각을 하셔야지. 법률 행위에 의해서 수여되었다고. 수여.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무슨 대리권? 임의대리권. 제목 자체가 무슨 대리예요 여러분들? 임의대리라고 돼 있잖아. 정신 바짝 차리셔야지. 그렇죠? 어려운 질문도 아니야. 그러니까 머리를 탁 열어놓고 저거 다 이해할 수 있다고 개방적인 태도로 들으셔야 돼요. 저거 너무 어려운데? 나 저거 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으로 자기 밑에 쫙 알고 있으면 그렇게 되지. 자기 생각대로 되니까. 나 저거 못할 것 같은데? 와, 진짜 어렵네. 이렇게 되면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진짜로
백날 들어도 못 알아듣는 거지. 오픈 마인드로 딱 해가지고 별것도 아니네 그냥. 그리고 하여튼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 법률 행위로 수여된 대리권은 무슨 대리권이라고? 임의 대리권. 그 수여하는 행위를 뭐라 그런다 그래서 수권 행위. 지금 그거 배우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임의 대리권은 이 말이에요. 임의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 128조가 말하는 전조는 127조예요. 전조의 경우는 대리권 소멸 사유가 나와요. 대리권이 이런 사유로 소멸한다는 거죠.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거 외에도 여기를 소멸하는 건 당연하고 플러스 한번 읽으시죠. 여기 뭐라 돼 있나?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해서 소멸한다. 지금 이 표현 보러 온 거잖아. 원인된 법률관계. 원인된 법률관계. 수권의 원인된 법률관계 무슨 계약을 예를 들었죠, 여러분들? 위임계약. 위임계약이 종료되면 임의대리권은 소멸한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해설해 드리니까 다 들으세요. 한 방에. 그러니까 수진이한테 그 일을 맡겼어. 위임계약. 그러니까 수진이가 사람을 물색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했지.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중도금, 잔금 다 받고 등기 넘겨주고 모든 일 처리하고 깔끔하게 끝냈어. 그 뭐가 된 거죠? 원인된 법률관계가 뭐 된 거예요, 여러분들? 종료. 그러면 수진이가 그 일을 마쳤으니까 대리권은 계속 있어요, 소멸해요? 그 수진이가 평생 삼촌 대리인으로 살아갈 이유는 없잖아요. 맡은 일을 마쳤으니까 임의 대리권은 뭐 한다는 소리? 소멸한다. 전혀 어렵지 않죠? 잘 들으세요. 소멸한다. 그다음에 법률관계가 종료되기 전에 이렇게. 그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되기 전이라는 것은 아직 일을 다 마쳤어, 안 마쳤어? 안 마쳤는데 본인이 수권행위를 뭐 했대요? 철회했대요. 대리권 준 걸 거둔 거지. 왜냐면 일을 시켜보니까 애가 약간 똘끼가 있거든요. 위험하다고 느낀 거죠. 그래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만나가지고 그 위임장 줘봐봐 해서 찢었어. 뭐 하고 있는 거죠? 수권행위를 처리했어. 그러면 임의대리권이 뭐 한다는 거야? 소멸한다. 임의대리권의 소멸 사유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됐어. 자, 그 정도 하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뭘 설명드린 거죠? 대리권 수여 행위는 계약이다, 단독행위다. 대리권을 수여하는 수권행위 자체는요. 단독행위고 수권행위 하기에 앞서서 원인된 계약관계는 별도로 존재한다는 거 설명드린 거고 그다음에 그럼 대리권 수여 방식, 대리권 수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분료식이에요. 또 법률행위는 요식이 아니라 분료식이 원칙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대리권을 수여할 때 민법이 어떤 방식, 서식을 정해놓고 이 방식에 따라 대리권 수여해야지만 효력을 인정합니다. 그런 거 있다 없다? 없다. 불요식이다. 그래서 대리권 수여할 때 반드시 종이를 써줘야 되네. 아까 전에 삼촌하고 수진이는 종이 써줬는데 위임장 써줬는데 위임장은 필수적 요소인 것은 아닙니다. 서면을 작성해서 줄 수도 있어요. 그때 위임장이라 부르는데 필수적 요소는 아닙니다.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떨 때는 서면을 작성해주고 어떨 때는 말로 하느냐. 그냥 일의 경중의 차이일 뿐이죠. 그냥 일의 경중 필요하냐 필요 없느냐에 따라서 그냥. 부동산을 매매하는 걸 대리권 수여할 때는 보통 위임장을 써줄까 안 써줄까요? 써주겠지. 왜 써주냐면 써줘야지만 대리권 수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말로 해도 대리권 수여는 된 건데 상대방이 요구할까 요구하지 않을까? 아마 생각해 보세요. 수진이가 상대방을 만나가지고 내 삼촌 대리인인데 삼촌 집 몇 억짜리 집을 팔러 왔다 그러면 위임장 보자고 할까 안 할까요? 하겠지.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도 아니까 대충 경험적으로 그냥 써줄 뿐인 거야. 써줘야지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대리권 수여가. 그래서 아니면 저거는 어떨까요? 학원에 등록했는데 등록하는 거 위임이 했거든요. 그때는 위임장 써줄까 말로 할까? 말로 하겠죠. 왜냐하면 학원에서 위임장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예측하기 때문인 거죠. 학원을 한 명이라도 더 등록시키려고 그러는데 수진이가 가가지고 사실 제가 다닐 게 아니고 저는 붙었어요. 짠 이렇게 붙었다 그러고 우리 삼촌 다닐 건데요 라고 자기가 대리라고 밝히면 그쪽에서 이렇게 말할까? 학원에 상담하시는 실장님이 혹시 무권 대리? 이렇게 해가지고 위임장 가져와요. 안 그러면 안 받아줘요. 그런 학원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느끼는 거죠. 설명 못해서 그렇지. 그냥 말로 해도 될 거라고. 그러니까 그럴 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리권 수여는 반드시 위임장을 작성해서 교부해야 되는 요식행위다라고 말하면 O다 X다? X고. 필요하면 써주고 필요 없을 때 안 써주고 그럴 뿐이에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처리할 뿐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또 하나 보지. 보면 2번 문제. 대리권 수여 행위는 자 수여 행위는 줄여보세요. 대리권 수여 행위를 4글자로 줄이면 수권 행위는 위임장을 작성 교부하지 않더라도 성립을 하는 불요식 행위이다. OX? O 됐어요.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할게요. 한 주제 더. 다시 가서 대리권의 범위로 갑니다. 대리권의 범위.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는 건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게 자, 여러분들 수진이 옆에 동그라미가 보이시죠? 저게 대리권이라고 상상할게요. 대리권, 제 수진의 권한이라고.
고난이 이렇게 있으면 고난 내에서 했어? 고난 밖에서 했고 이거는 고난 내에서 했으면 그 고난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으니까 무슨 대리라고 그러죠? 유권 대리. 유권 대리는 본인에게 효력이 있나 없나 그 행위는요. 있지.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는 것은 본인은 그 수진이가 해놓은 계약을 이행할 뭐가 있다는 거죠? 책임이 있다. 근데 수진이가 고난이 있는데 고난 밖의 행위를 한 거죠. 자, 우리 담을 뛰어넘으면 뭐라 그러죠? 월장. 고난을 뛰어넘으면 뭐라 그럴까? 월권 이렇게 가죠. 월권했다. 고난 밖의 행위를 한 거죠. 고난 밖으로 나와서. 그러면 이 행위를 할 고난은 없으니까 유권대리다 무권대리다. 무권대리죠. 그러니까 무권대리라고 하는 게 아까 쓰레기처럼 고난도 하나도 없으면서 위임장을 위조해서 한 거면 완전 생짜 무권대리. 그런 것만 무권대리가 아니고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 밖의 행위를 하면 무슨 대리가 된 거예요? 무권대리인 거지. 무권대리. 무권대리는 아까 보셨어. 본인이 뭐 하지 않는 한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본인이 추인하지 않는 한 본인에게 뭐다? 무효다. 무효라는 말은 본인은 그 계약대로 이행할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물론 본인이 추인하면 효력이 생기는 유동적 무효이긴 하지만 그건 이제 논외로 하고 지금은. 그러니까 수진이의 고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정하는 건 되게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고난이 여러분들 요만큼이었다면 고난의 크기가 그럼 요 행위도 고난 내의 행위였을 거 아니겠어요? 맞나? 고난의 크기가 요만큼이라면 요 행위도 고난 밖의 행위였을 거 아니겠어요? 결국 수진이의 그 동그라미가 얼마나 큰지를 정하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중요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 문제 한번 내볼까요? 이번에 삼촌이 서울로 떠나면서 수진이한테 집을 팔아달라고 부탁한 게 아니고 수진아 이 집 좀 관리 좀 해줘라고 관리를 애매하게 부탁하고 떠났어요. 관리. 삼촌이 서울로 가 있는 동안 집 좀 관리 좀 해줘라고 관리 권한을 위임했어. 관리. 여러분들 그냥 어감으로 판단해 보세요. 그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이 수진이가 삼촌 이름으로 이 집을 임대를 놓은 거야. 임대. 그 월세 받아가지고 삼촌한테 매달 꼬박꼬박 월세 전달해 주는 거지. 고난 내의 행위 같아, 고난 밖의 행위 같아. 어떤 느낌이에요? 관리하라 그랬으면 임대 정도 할 수 있나 없나? 네? 대답을 하세요. 그 대답을 어차피 뭐 생각하라고 생각해요. 뭐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임대차를 하게 되면 유권대리다 무권대리다. 임대차가 뭔지 몰랐어요. 못 하시나?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무슨 대리? 유권대 고난 내니까. 그러면 삼촌은 임대인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되죠. 임대인으로서의 권리도 있고. 근데 관리하라고 시켜놨더니 팔아먹었네? 매매를 했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매는 관리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 같아? 안 들어가는 것 같아? 어감상, 국어. 안 들어가지. 그럴 때 그 매매는 무슨 대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매매 계약은 무효인 거지.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 거지, 원칙적으로. 이런 식이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대리인의 권한 범위를 보는데 우리가 법정 대리권은 안 배운다 그랬죠. 법정 대리권의 범위 여기 비어 있잖아요. 내용 없어요. 임의 대리인의 권한을 볼 거예요. 임의 대리인의 권한은 위임장 보면 나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위임장. 이게 임의 대리권 아닌가요? 대리권 수여받은 거. 위임장을 보고 권한을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지금 삼촌은 수진이에게 이 건물 매매 계약의 체결과 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수여합니다. 이렇게 되고 일체의 권한을 수여했대. 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요런 위임장을 들고 있으면 수진이는 누군가를 만나서 계약하자고 청약할 권한이 있나 없나 한번 느껴보세요. 청약할 권한. 있지. 뭐 어디서 그걸 알 수 있냐면 계약을 뭐 하라고 했으니까 체결하려면 청약해야 되지. 상대방은 승낙받을 권한은요. 승낙을 수령할 권한은요. 있죠. 다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청약하고 승낙해야지 계약을 뭐 하는 거니까 체결하는 거니까 체결하라고 했으니까 청약할 권한, 승낙할 권한 있지. 그 다음에 계약 체결했어. 상대방이 계약금 주면 계약금 받을 권한은요. 있네. 계약을 뭐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행. 중도금 받을 권한은요. 잔금 받을 권한은 있지. 권한 내의 행위라고 그런 게 있으면.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권한은요. 잔금 받으면서 등기 넘겨줄 권한은요. 있지. 그거 계약 뭐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행하는 거니까. 그리고 판례가 있는데 요즘도 포괄적 대리권 수여받았으면 상대방이 대금 지급기일 연기 요청하면 연기해줄 권한도 있다고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중도금 날 연락 와가지고 죄송한데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겨가지고 한 3일만 연기해줘요 라고 하면은 대리인이 저 정도 대리권 수여받았으면은 대리인이 알아서 연기해줄 수 있다는 거지. 일일이 본인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이 연기해줄 권한다. 이런 것들은 다 유권대리다 무권대리다. 유권대리가 이런 행위를 수진이가 하게 되면 삼촌에게 다 효과가 생겨 안 생겨? 생기죠. 하지만 여기 보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이행하라고만 돼 있거든요.
근데 계약을 하다가 사기꾼 만나가지고 사기당해서 계약을 했네. 사기당한 계약은 뭐 할 수 있죠? 취소. 그 다음에 사기는 아닌데 상대방이 중도금 잔금을 안 주네. 채무 불이행. 그러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거든. 그런 거는 할 권한이 있을까 없을까? 의리. 여기 적혀 있어 안 적혀 있어? 계약 취소하고 해제 네 맘대로 하라고. 안 적혀 있죠. 그러니까 애매해지는 거죠. 그런 거. 결론은요. 여기 있어요. 권한 밖의 행위야. 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한 일반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람은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권한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 권한 밖의 행위야. 없어요. 왜냐하면은 계약을 해제하고 취소하는 것은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아니고 이행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걸 엎어버리는 거지. 계약을 없애버리는 거니까. 만약에 그렇게 할 일이 있으면 취소하거나 해제할 일이 있으면 별도의 수권을 받아야 돼. 다시 받아야 돼.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특별 수권. 뭐 이런 거 해석하는 건데 이렇게 임의 대리권의 범위를 해석할 때 이걸 기준으로 해석하세요라고 정해놓은 조문이 하나 있으니 118조예요. 118조로 가볼 거예요. 자, 대리권의 범위 이렇게 돼 있어요. 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만 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이렇게 돼 있지만 권한을 정한다고 정했는데 애매한 불분명한 대리인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만 할 수 있대. 1호 보존 행위를 할 수 있어요. 1호 2호는 보시면은 이용하고 개량하는 행위를 할 수 있대. 근데 1호는 깔끔하게 보존 행위 이렇게 돼 있고 2호는 이용하고 개량하는 행위 앞에 주저리 뭐가 붙어 있어. 그러니까 보존 행위는 아무 제한 없이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고 이용 개량 행위는 뭔가 제한이 달려 있어요.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고 개량할 수 있어요. 여기서 뭘 보존한다는 건가? 보존을 하고 이용을 하고 개량을 한다? 누가 그걸 한다는 거야? 대리인이. 누구 재산을 가지고? 본인 재산, 본인의 물건, 본인의 권리를 갖고 지금 대리행위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본인의 재산을 지켜주는 행위, 키핑해주는 보존 행위라면 아무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걸로 해석하고 가치를 유지해주는 행위라면 그다음에 본인의 재산을 권리나 물건을 이용하는 거 용법대로 또는 그 가치를 올리는 거 뭐죠? 개량. 이런 것들도 할 수는 있는데 무제한은 아니야. 아무리 이용이고 개량이라 하더라도 그 이용하고 개량해서 본인 재산,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면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고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법조문은 1호, 2호로 끝났는데 우리 학자들이 3호를 딱 개념을 만들어서 처분 행위를 딱 얘기해요. 처분 행위. 본인의 재산을 처분해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 요거는 못하는 거예요. O, 세모, X예요. 그거를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여기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해석 기준 보시면 보존 행위는 뭐라고 돼 있나요? 아무런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이용 개량 행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세모. 처분 행위는 할 수가 없다. 하려면 뭘 받아야 된다? 별도의 수권, 특별 수권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다음 중 대리인의 권한 범위가 불분명한 대리인이 할 수 있는 행위는 할 수 없는 행위는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여기 얘들을 쭉 제가 적어놨어요. 요거는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보존 행위들이고 요 놈은요. 세모인데 위에는 O 밑에는 X예요. 위에는 성질이 안 바뀌어. 안 바뀌는 이용 개량이어서 해도 되는 행위고 여기는 성질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이용 개량 행위고 여기는 처분 행위에서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여기 좀 색깔 짙게 돼 있는 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 할 수 없는 행위, 할 수 없어. 근데 요거를 해야 될 때도 있어 없어? 필요가 있을 때 있지. 그럴 때는 뭘 받고 하라고요? 특별 수권 받고 하면 되죠. 그래서 뭔지 하나씩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보존 행위는 본인 재산을 지켜주는 거예요. 현상 유지. 가옥을 수선하는 거, 파손된 가옥을 수선하는 거. 삼촌이 야, 집 좀 관리 좀 부탁해 하고 서울로 떠났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지붕이 반쪽이 날아가 버렸네. 그럼 지붕 새로 얻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수선하는 것은 본인의 재산을 지켜주는 거니까 특별수권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고 그냥 고치면 된다. 수준이는 관리 권한이 있으면. 그다음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하는 거 시험 3번 나왔네요. 본인이 건물을 지어놓고 삼촌이 아직도 등기를 안 해놨네. 등기를 안 했어도 지은 사람은 법적으로 소유자이긴 합니다. 하지만 일단 행정상의 어떤 불이익을 계속 받을 거예요. 등기를 계속 안 하고 있으면. 그래서 그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대리인이라면 수진이가 등기소 가가지고 등기 신청해가지고 삼촌 명의로 등기해버리는 거지. 저것도 보존행위니까 특별히 물어보지 않고도 할 수가 있고
다음에 하고 채권 추심. 채권 추심은 받을 돈 받아오는 거지. 삼촌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보고 수진이가. 그래서 삼촌이 누구한테 돈 빌려주고 돈 받을 날짜가 된 거야. 그럼 채무자를 찾아가서 돈 줘요 해서 돈 받아오는 거예요. 본인의 재산을 지켜주는 행위니까 할 수가 있지. 물어볼 필요 없죠. 삼촌이 오늘 돈 받을 날 됐는데 돈 받을까요? 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고 그냥 하면 된다는. 그다음 반대로 채무 변제하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돼요. 이번엔 삼촌이 돈을 누구한테 빌려 썼어. 돈 갚을 날짜가 온 거예요. 그렇다면 재산 관리하고 있는 대리인은 수진이는 갚을 돈은 제깍 갚는 게 본인의 재산을 오히려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 갚을까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돈을 갚으면 본인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일종의 처분이어서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오히려 갚을 돈이 분명한데 안 갚고 있으면 본인에게 해가 되는 거지. 채무불이행 때문에 지연배상, 손해배상을 더 물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리인들은 재산 관리하는 대리인들은 입출금 권한이 있으면은 본인이 채무 변제가 오면은 갚을 돈을 갚아버리는 게 오히려 본인 재산을 지켜주는 행위니까 이런 거 특별수권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본인의 재산 중에 썩어나가는 물건들이 있어. 농수산물들, 삼복도에 다 썩어나가야 돼. 고등어, 멸치 이런 거. 그런 것들 배추 이런 거 있다면 가만 놔두면은 썩겠다. 그러면 다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본인 이름으로 은행에 예치하는 거지. 자, 그거는 팔았으니까 처분 아니냐? 아니죠. 처분은 수단일 뿐이지 실질 목적은 처분이에요, 보존이에요. 보존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용 계량 행위인데 성질이 안 바뀌어서 해도 되는 이용이 대표적인 게 임대예요. 그래서 아까 제 질문 드린 거 삼촌이 수진이한테 이 집 좀 관리 좀 해줘라고 서울로 떠나서 부탁해 놓고 관리할 권한을 갖고 있는 대리인은 삼촌 이름으로 그 건물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임대하는 것은 그 물건을 용법대로 이용하는 거죠, 일종의. 그리고 성질이 바뀌지도 않지 뭐 임대도 좀 놓았다고 해도 되는 거다. 그 다음에 본인이 돈을 빌려줬어, 소비대차 누군가에게 무이자로 빌려줬어. 무이자의 채권을 갖고 있었던 거죠, 본인이. 근데 재산 관리하고 있는 대리인이 채무자를 찾아가서 그동안 이만큼 무이자로 쓰셨으면 혜택은 누릴 만큼 누리셨고 이제 다음 달부터는 이자를 얼마라도 주세요라고 이자부 채권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무이자를 이자부로 바꾸면 더 좋아지는 뭐죠, 여러분들? 채권의 계량이죠. 계량이면서 본질을 건드리진 않는 거거든.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반면에 본인의 재산을 논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이 논 좀 부탁해 해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 재산 관리하고 있는 대리인이 노는 수익성이 너무 떨어진다. 밭으로 개간해가지고 특수작물을 하자. 그럼 돈을 더 벌 수 있다. 하면 안 되는 거죠. 설령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더 벌어다 준다면 본인에게 계량은 계량이라고 봐야지. 이것도 계량은. 근데 계량인데 논하고 밭은 물건의 성질이 같다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를 물어보고 특별수권 받고 해야 되지. 그냥 하면 안 되는 거다. 마찬가지로 본인이 은행 예금해 놓은 것을 대리인들이 싹 뽑아가지고 예금은 또 이자도 안 주는데 무슨 예금이야 라고 해서 다 뽑아가지고 주식에 투자하고 사채로 돌리고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그런 거야. 그런 것들은 돈을 더 많이 벌어다 준다 하더라도 하면 된다, 안 된다? 계량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뭐가 바뀐다고? 권리의 성질이 바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자, 그 다음에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 집 팔아버리는 거, 이런 거. 이 집 좀 관리 좀 해달라 그랬는데 집을 팔아버린다든지. 팔아버리는 게 대표적인 처분이고. 근데 우리 민법을 배우다 보면 이 처분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감각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 우리가 법을 배우기 전에 처분 이러면 파는 걸 처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파는 거. 근데 파는 거 아니고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최종적으로 없어져 버리는 건 다 처분이에요. 예를 들면은 채무를 면제해 주는 거. 아까 전에 돈 받아 올 수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요? 있죠. 본인이 돈 빌려줘가지고 돈 받을 채권 변제에 와가지고 가서 채권 추심하러 갔는데 채무자가 너무 불쌍하게 살고 있네. 너무 그래서 마음이 짠해가지고 대리인이 그런 말을 하네. 그냥 면제해 줄게, 안 받을게 이 돈은요. 라고 대리인이 본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채무를 면제해 버리면 본인의 채권이 없어져 버리잖아. 이런 것들은 무슨 행위라고 봐야죠, 여러분들? 처분행위니까 면제해 주려면 뭘 받고 하세요? 특별 수권 받고 하세요. 여기 드디어 나오는 계약의 해제 취소. 본인이 계약을 하라고 시켜서 계약을 했어, 대리인이. 근데 상대방이 채무 불이행을 해서 계약을 뭐 하거나 해제. 상대방한테 사기강박당해서 계약을 취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해제를 하고 취소를 하게 되면 이 계약을 통해서 본인에게 생겼던 권리가 사라지는 거라고. 일종의 무슨 행위를 하는 거죠? 처분행위. 그러니까 물어보고 해야 돼, 본인한테.
수진이가 삼촌. 근데 이상하게 이번에 보니까 사기당한 것 같네요. 죄송해요. 사기당했어요. 취소해야 될 것 같아요. 취소권 주세요. 라고 해서 취소권 허락받고 해야 돼. 그럼 삼촌이 이제 화상화 이러겠죠. 너 뭐 어디 시켰다 그러면 사기 아니면 강박이냐. 저번에는 강박당했지 너. 그 저번에는 사기당했고. 패턴이 있네. 그렇게 하면서 취소권을 주는 거예요. 잘 안 웃으시네 여러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취소권을 수여받아가지고 취소를 하고 특별수권 받아야 됩니다. 요건 아직 안 배우셨지만 물권 설정하는 것들은 다 처분행위예요. 이런 것들을 하려면 특별수권 받아야 된다. 자, 문제 한번 확인해 보고. 예. 자, 3번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았을 때요. 범위를 안 정했다 또는 정했는데 애매하다. 그럴 때 대리는 보존행위는 할 수 있는 거래. 어때요? 보존행위는 할 수 있죠? 아무런 제한이 없이. 그 다음에 권한을 정하지 않은 임의 대리인이 본인 소유의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보존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특별수권이 있어야 된다는데 할 필요 없죠? 저 무슨 행위래죠? 보존행위니까 특별수권 없이 할 수 있고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임의 대리인은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행위를 할 수가 있다. 맞나? 무슨 행위? 보존행위. 6번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임의 대리인은 무이자 금전 소비 대차를 이자부로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나? 할 수 있죠? 무슨 행위 같아요 이거는? 계량행위죠. 계량. 보존 아니고 계량이죠. 계량 더 좋아지는데 성질이 바뀌는 계량이야 안 바뀌는 계량이야? 바뀌지 않는 계량이어서 할 수 있다. 7번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은행 예금을 찾아서 보다 높은 금리로 개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계량이거든. 더 높은 금리를 받는 거니까 계량인데 왜 못하죠? 권리의 성질이 바뀌는 변경되는 계량이어서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갑이 을에게 금전 소비대차 및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권한,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했어요. 나가서 이 부동산에 담보 잡히고 나 이름으로 돈 좀 빌려와줘. 그래서 계약을 체결했지. 원칙적으로 이 대리인 을은 위 계약을 해제할 권한도 있다는데 자기가 계약을 했으니까 해제할 권한은요 없죠. 해제를 하는 행위는 무슨 행위? 처분행위여서 뭘 받고 하세요? 특별수권 받고 하세요. 혹시 특별수권 없이 지가 알아서 처분해버리면 아니 해제해버리면 유권대리다 무권대리다? 무권대리죠. 무권대리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니까 해제 효과는 생기지 않죠. 근데 뒤늦게 본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잘했다. 어차피 나한테 물어봐서도 해제하라고 내가 시켰을 거다. 라고 잘했다. 이게 뭐 하는 거죠? 그 해제를 추인하는 거예요. 그럼 해제한 대로 소급해서 해제 효과가 생길 수도 있다. 뭐 그런 스토리예요. 요 정도. 이 정도 하고 좀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페이지는 요 정도만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하겠습니다.